자, 교정학 완벽 정리. 교재는 16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갑니다. 그 맨 앞에 부분은 교정학 마지막 시간에 강의를 합니다. 자, 제1절 세계의 교정 역사. 자, 교정 발전의 5단계인데 시험에 곧잘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복수적 단계에서 복자 동그라미. 자, 원시 시대부터 고대 국가 형성기까지를 말합니다. 자, 이때는 피해자 측 검은색 밑줄, 무한한 복수를 행하는 것이 용납되었죠. 이것을 사적 복수 또는 사형벌이죠. 사형벌. 빨간색으로 사형벌 동그라미가 위주였다는 거죠. 또 이때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그렇죠.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라고 꼽혔던 그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을 탄료 법칙이라 해요. 탄료 법칙. 자, 탄료 법칙 밑줄 그시고. 다른 말로 동해보복 동그라미. 그래서 내가 피해를 받은 것만큼 되갚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버립니다. 그래서 개인들 상호간 또는 부족 상호간끼리 공공연히 행해졌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알아둘 것이 이 속죄형 제도입니다. 속죄형 제도. 이 갚을 속자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해코지를 하잖아요. 뭐 살인, 상해, 강간 등 뭐 이렇게 뭐 절도 등을 하게 되면 먼저 엄한 형벌은 이제 중지로 다스리겠지만 이 속죄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쌀이라든지 금전으로 그 갚고 죄를 탕감하거나 면제받는 것. 속죄형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최초로 어디서부터 등장하게 되었다? 그렇죠. 이 복수적 단계에서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위하적 단계가 아닙니다. 복수적 단계부터 옛날부터 즉 고대 아주 옛날 때부터 이 속죄형 제도가 있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죠. 자, 이 복수적 단계는 중앙집권 체제가 등장하면서부터 점차 붕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밑에 위하적 단계에서 위자 동그라미. 이 위하라는 것이 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주의 군주의 등장에 따른 왕권 강화 및 중앙집권 체제 시기에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고대 삼국시대 등장 때부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개인적 복수가 이제 엄연히 금지가 되고 국가 밑줄 그시고 국가가 형벌을 관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공형벌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공형벌 제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는 준엄하고 잔인한 이 공개적 처벌을 하게 되죠. 그렇죠?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하는 국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북한이죠. 북한. 북한이라는 김정은 절대 군주죠. 그래서 왕권 강화. 남한으로 탈주하거나 북한으로 탈주하게 되면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장마당이라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처벌하죠. 총살시켜버리죠. 너희도 똑같이 탈주하게 되면 이렇게 총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이걸 뭐라 불러요? 이걸 일반 예방주의라 불러요. 일반 동그라미 치시고 그 대상자가 누구다? 행위자, 범죄 행위를 저지른 행위자가 아니라 일반 사람이다. 일반 사람. 그래서 너도 똑같이 이 꼴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공형벌 제도, 공개적 처벌, 일반 예방주의 등이 강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카롤리나 형법전 밑줄 그시고 중요합니다. 이 카롤리나 형법전은 복수적 단계가 아니라 위하적 단계 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좀 알아두세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가가 형벌을 관장한다 그랬죠. 국가가 지금 어떠랍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절대 군주라고 하는 것은 밑줄 그시고요. 뭐죠? 왕 이퀄 국가죠. 왕이 이퀄 곧 신이고 다시 한번 지울게요. 왕이 이퀄 곧 신이고 왕이 곧 국가다 하는 거예요. 국가다. 이 절대 군주죠. 절대 군주. 그래서 왕 지멋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죄형 전단주의. 죄와 형은 왕 지멋대로다 이거예요. 전단주의라 불러요. 법이라는 게 없어요. 지멋대로입니다. 그렇죠? 기분 좋으면 뭐 죄를 좀 봐주기도 하고 기분 나쁘면 승질 들어오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법률에는 구금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필기하지 마시고요. 이 왕 중심의 세계관에서 일반 시민이 중심인 때로 옮겨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죠? 그게 바로 계몽주의죠. 계몽주의. 계몽이 뭔지 알지? 계몽. 18세기 때부터죠. 그러니까 17세기 후반까지는 절대 군주 국가였는데 18세기 계몽주의 등장에 따라서 이 왕 중심의 국가가 아니라 일대는 시민이 중심이 되었다. 그쵸? 이렇게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네요. 교육적 단계에서 교자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뭐가 나와요? 계몽주의다. 계몽주의. 다른 말로 합리주의. 계산적이다. 라고 할 때 그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이 계산적이죠. 계산적. 또 박애사상. 다른 말로 공리주의. 우리가 계산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써요? 적으세요. 공리주의. 그쵸? 다 18세기 때입니다. 18세기. 그러니까 계몽주의, 합리주의, 박애주의, 공리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육적 개선 단계가 되죠. 됐죠? 여기 나왔네요. 여기 산업혁명이다. 산업혁명 등장에 따른 형벌권의 변화에 의해서 이런 사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처벌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형 전단주의가 아닌 죄형 법정주의가 확립된 것이 교육적 개선 단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밑줄 그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암스테르담 노역장, 펜실베니아제, 5번제 오늘 다 배웁니다. 이런 것들이 18세기 때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됐죠? 일단 시대순 잘 봐두세요. 자, 복수 단계에서 그 밑에 위하 단계로 그리고 위하 단계에서 교육적 단계로 이거 순서대로 나오는 거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이 내려오게 되면 뭐가 되죠? 그 밑에 다음 페이지 과학적 할 때 과자 동그라미 그리고 이 과자가 밑에 내려오게 되면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에서 사자 동그라미. 그쵸? 그래서 복위, 교과사. 복위, 교과사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앞에서 이 교육적 단계에서 산업혁명이라 그랬죠? 그쵸? 산업혁명이 등장함에 따라 어떤 것들이 발달하게 되죠? 자연과학, 그쵸? 자연과학이라든지 사회과학이 발달하게 되죠. 자연과학의 대표적인 것이 생물학, 물리학, 천문학, 그쵸? 그 다음에 사회과학의 대표적인 것들이 사회학, 경제학, 역사학, 심리학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죠. 활발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알아요? 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등장하면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아닙니까? 자, 보세요. 기존에는 19세기 그 이전에는 산업혁명 그 이전에는 A가 B를 칼을 들어서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이 사망이라는 게 결과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결과만을 봐요. 이 결과만을 보고 너 우리 아버지 죽였어? 그럼 니네 아버지 한번 죽어봐. 라고 보복을 가게 되는 거죠. 이 결과만을 놓고 이 가해자인 A를 처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A자를 옥살이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쵸? 결과만을 보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의로 죽였는지, 그쵸? 고의로 B를 죽였는지, 과실로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이런 걸 묻지 않아요. 이 사람의 어려운 그 가정 환경, 그치? 어렸을 적부터의 가정 환경, 생리적, 심리적 그런 변화들,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 A가 B로부터 의붓아버지로부터 강간당했다. 어렸을 적부터. 그래서 이 아이가 커서 의붓아버지를 칼로 찔러 주겠다. 그쵸? 이런 상황이었을 때 그러한 옛날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너는 우리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B라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는 그에 대해서 합당한 결과 책임을 지면 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산업혁명 이전 시대입니다. 이전 시대. 자, 그런데 19세기 넘어오면서부터 이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어떤 변화가 발생하게 되냐면 A가 있습니다. B가 있죠. 칼을 들어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연과학, 사회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이 A라는 사람이 왜 죽였을까? 이걸 물어요. 이걸 묻는단 말이죠.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생물학적 원인 또는 심리학적 원인,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어릴 적 불우한 환경, 아니면 이것이 유전일까? 가족에 무슨 내력이 있어서 그럴까? 뭐 등등등등 이런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A에게 형량을 정하고 그에 대한 개별적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그것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학문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자연과학, 사회학이 발달하면서부터 그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행위가 아닌 결과를 중시했었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는 결과보다는 행위자, 이 범죄인 개개인의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 행위자 개개인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행형의 개별화가 강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위자 개개인에 대해서 범죄자 처우를 하다 보니까 특별 예방주의다. 특별 예방주의. 그렇죠? 과거에는 뭐였어요? 과거에는 일반 예방주의였죠. 일반 예방주의. 그래서 총살 당하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너도 한번 도망가라. 그러면 이꼴 당한다. 그래서 일반 사람을 그 대상자로 타겟으로 두고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총살을 가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뭐다? 범죄인 개개인의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이 범죄의 원인을 찾고요. 이게 무슨 원인일까? 심리학 학적 요인일까? 제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이 친구가 어렸을 적부터 그 불안한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인한 것일까? 뭐 등등등등 이런 원인을 따지게 되고 그 특성을 따지게 되죠. 실증적 과학적 연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연과학, 사회과학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범죄인 개개인을 중시하다 보니까 개별적 처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개별적 처우, 즉 쉬운 말로 뭐다? 1대1 개인 교습을 하는 거예요. 1대1 개인 교습을 해서 이 친구가 교도소에서 복역을 잘 하고 교육을 잘 받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해서 다시 재범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못하게 하게끔 이렇게 1대1 교육을 한다. 이것이 바로 개별적 처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19세기 이후 때부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차 세계대전 이후네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치료 모델이 실패. 범죄인 개개인을 치료하는 그 모델이 실패로 들어갑니다. 실패도. 왜 실패일까요? 이 위에 것이 실패로 갔대요. 왜 실패로 들어갔을까요? 이게 사회 시설 내의 처우잖아요. 그치? 이 19세기 때 이루어지는 이 범죄인 개개인을 1대1로 교습하는 것이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처우였잖아요. 근데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이랬어요. 교도관 위에 그 머리 꼭대기에 있는 애들이 누구지? 수형자, 교활한 수형자란 말이에요. 교활한 수형자. 교활한 수형자가 교육받는 척 하는 거예요. 교육받는 척 한단 말이에요. 앞에서 아부만 떨고, 그쵸? 심지어는 뭐 교화 개선이 안 되었는데 교화 개선되는 척 하는 거예요. 교도관들은 모르지, 그치? 조기 출소하게 되고, 조기 출소해서 사회로 나가다 보니까 또다시 재범을 하게 되고, 그쵸?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이 실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 내 처우만 갖고는 교정교화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범위를 넓혀버리죠. 시설 내 처우보다는 그 범위를 사회로 넓혀버려요. 그래서 사회 내 처우 동그라미. 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때가 2차 세계대전 이후다. 이 사회 내 처우의 종류가 나오죠? 여기 보시게 되면 보호관찰, 가석방, 중간처우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게 된 시기가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꼭 뭐하고 맞아떨어지는가 하면 60년대 이후에는 인권운동이 폭넓게 전개돼요. 그쵸? 이 인권운동이 폭넓게 전개되는데 이 인권운동이 뭐가 있는가요? 그치? 소수민족 차별 철폐라든지 여성 인권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 특히 미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회 내 처우, 제소자들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소자들에게도 여기 나오네요. 제소자들에게도 뭐가 인정된다? 헌법상 보장된 이 권리들이 제소자들에게도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권리 측
권리보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시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자 이제 이런 것들이 키워드입니다. 사형벌, 그쵸? 그 다음 공형벌, 이거 바꾸면 틀려요. 그 다음 도배의 보복사상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속죄형 제도가 언제부터 등장했다? 복수혁 때부터 등장하게 되었다. 그 다음 카롤리나 형법정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 일반 예방주의 당연히 출제가 됐고요. 2019년도 국가직 7급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박애주의 나온 적이 있어요. 박애주의라든가 공리주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다 같은 말인데 이것이 산업혁명 때다, 즉 18세기 때다. 그때 죄형 법정주의가 확립되었다. 이런 것들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19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형벌의 개별화 현상, 범죄인을 보았다. 범죄인, 그쵸? 과거에는 결과만을 보았는데 지금부터는 범죄자를 본다. 그쵸? 특별예방주의, 재별적 처우 이런 것들 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회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권, 권리 문제 이런 것들이 수용자에게도 폭넓게 인정되었다. 이런 것들 봐두시고 다시 한번 시대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복, 위, 교, 과, 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교정 관련 국제회의는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X를 해도 되고 아니면 출제 가능성이 약하다라고 해서 화살표를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10여 년 전에 특채 문제에서 뭐 한두 문제 나오기도 했었는데 10년 그 이후부터는 거의 공채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아요. 받으시고 좀 하나 받으신다면 이거 받으세요. 요 UN 범죄 방지 및 범죄자 처우 회의 요거 하나 받으시고 여기에서 피구금자 처우 최저 기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결의되었다. 그래서 그 역시 마찬가지로 피구금자 처우 최저 기준 규칙이 아주 출제가 잘 됐어요. 출제가 잘 되었는데 그래서 기출문제집 가보면 이 피구금자 처우 최저 기준 규칙에 관련된 기출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개정이 됩니다.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어서 속칭 만델라 규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약간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직 이 만델라 규칙 갖고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대신 기출문제는 문제집에 이 기출문제 이 부분에는 실어놨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선 강의하지 않습니다. 자, 이 피구금자 처우 최저 기준 규칙은 권고사항일 뿐이지 따라서 구속력이 없다는 거 기출된 적이 있었고요. 8차 회의에서는 미결수의 처우를 다루었다 라고 하는 것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10차까지 열렸고요. 5년마다 한 번씩 열려요. 됐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보죠. 우리나라가 더 중요해요. 자, 고대 시대 볼게요. 뭐 고조선, 부여, 사만 전부 다 국사책에 나오는 것들이죠. 자, 부여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그쵸? 영고라는 그 제천 행사 때에는 모든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주는 풍습이 존재했었다. 그리고 부여에는 원 모양의 형태의 감옥이 존재했었다. 이것을 원형옥이라고 합니다. 뭐 사만은 소도라는 특별 신성 구역이 있었다. 국사책에 나오죠. 뭐 밑줄 걸 건 없는데 응보형주의, 복수주의, 속죄형 제도 뭐 다 아는 것이고 그렇죠? 역시 보세요. 공물로 배상해서 죄를 면하는 거 속죄형 제도가 아주 옛날 때부터 있었죠. 삼국시대입니다. 부여를 가보면 일책 12법이네요. 12법, 일책 12법. 이것은 고구려에도 똑같아요. 12배 배상이다. 이렇게. 그 다음 우마도살제. 그쵸? 소나 말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노비로 몰입한다 하는 거예요. 북한이 그래요. 북한이 소 잡아먹으면 총살형입니다. 그쵸? 북한 같은 경우는 소 자체가 농경 그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소를 일하는 소죠. 일소로 쓰이기 때문에 소가 귀하고요. 일로 부려먹는데 그걸 잡아먹게 되면 발각되면 총살형입니다. 그렇죠?
고구려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래 북한이 아시겠어요? 자, 백제 볼게요. 백제에서 알아둘 것은 요 사형 볼게요. 사형에 처할 경우에는 복심 제도를 한다. 복심이라고 하는 것이 2심입니다. 이게 다시 복자거든요. 2심 제도를 한다. 그쵸? 이것이 이제 고려 가면 바뀌어요. 고려 가면 3심제가 됩니다. 근데 백제는 2심제가 된다. 자, 응보용주의입니다. 응보용 특징입니다. 응보용주의, 복수주의 똑같고요. 그 다음 2번 됐고 3번 체크하세요. 3번. 감옥 명칭인데 다양하게 불립니다. 영어, 뇌옥, 형옥, 수옥 기출된 적이 있고요. 그 밑에 명칭이 좀 바뀌기 때문에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내려오게 되면 바뀌기 때문에 일단 명칭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초기의 법률은 당류를 기준으로 하고 주로 관습법 위주로 운영되어 왔는데 문종 때부터 뭐 등등등등 고려의 형법 체계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종류입니다. 종류. 자, 태형 밑줄, 장형 밑줄, 도형 밑줄, 유형 밑줄, 사형 밑줄. 그래서 앞글자를 따면 태, 장, 도, 유, 사. 태, 장, 도, 유, 사. 이것이 근간이 되는 것이 고려시대 때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태, 장, 도, 유, 사는 조선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가보개혁 때 가서야 이 태형과 장형이 없어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의 1000년 이상을 유지해 오는 것이 태장, 도유, 사다는 거예요. 자, 사형일 때는 삼복제, 삼심제입니다. 삼심제. 결국 왕의 명령이 떨어져야지 집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가형을 보면 뭐 삼루형, 경면형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패스하고. 자, 구금시설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오네요. 자, 전옥서,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를 박아둘게요. 이 전자가 맡을 전자입니다. 맡을 전자. 이 옥자잖아요. 옥을 전담하는 부서. 그렇죠? 옥을 전담하는 부서, 이 전옥서가 고려시대 때 처음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옥서라고 하는 것은 1000년을 갑니다. 그래서 조선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되죠. 자, 모든 행정기구를 정비하였다 그랬어요. 자,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삼국시 들어가게 되면 명칭이 여러 가지라 그랬죠. 영어, 뇌옥, 형옥, 수옥 등 여러 가지로 불렸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한 최초의 독립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옥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전옥서는 개경에만 설치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 자, 가옥입니다. 가옥. 이 가짜가 임시가짜죠. 임시가짜. 임시구금시설을 뭐라 부른다? 가옥이라 하는 것인데 이 광종 때 만들어집니다. 노비안건법이 뭔가요? 국사책에서 배우죠. 노비안건법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광화책으로 시행된 것이죠. 왜요? 호족 세력이죠. 호족 세력. 호족 세력이 노비를 많이 갖고 있죠. 그러면 노비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왕권의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비안건법을 시행합니다. 노비안건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렇지. 양인이 되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조사해서 다시 양인으로 복귀시키는 거. 그게 바로 노비안건법이다. 결국 이 노비안건법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를 이용해 먹는 노비들이 있었어. 그렇죠? 과거에는 양인이 아니었고 원래 천성부터 노비였었는데 이놈들도 마치 양인이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막 그 호족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주인들을 막 무고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범죄잖아요, 범죄. 그래서 이 원래 노비, 오리지널 이 노비놈들을 많이 잡는 거지. 많이 잡다가 구금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금 시설이 꽉꽉 차는 거예요.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임시 구금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가옥이다. 언제? 광종 때. 자, 시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자가 지방시자예요. 지방시자. 지방에 있는 감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방 관하에 있는 부서록을 지방시라 불렀는데 시옥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공민왕 때 있었네요. 중요한 것은 전옥서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속전제도가 있었다. 이것은 고려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야. 옛날부터, 그 옛날 고대 시대부터 있었어. 그쵸? 19페이지 가보시면 나오잖아요. 속주행도 있었다고요. 고려 시대도 있고 당연히 조선 시대도 있고 오늘날 있나? 오늘날 속전제도 있어? 있잖아. 보석금. 그쵸?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속전제도. 그 다음 형집행 중에 상을 당한 경우이거나 인부일 때는 일시석방제도가 있었는데 그쵸? 오늘날의 특별기후제도와 유사하고 조선시대의 보방제도와 유사한 것이 고려시대에도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그 뒷페이지 가보면 이게 뭐로 연결되냐면 이것이 휼형으로 연결돼요. 이 휼자가 불쌍히 여길 휼이야. 불쌍히 여길 휼. 불쌍히 여겨서 일시 상을 당했을 때 일시 상을 치르고 와라. 인부일 때는 애 낳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고려시대에도 있었다. 오늘날도 다 있죠. 됐나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조선시대가 무지 중요하다. 무지 중요하다. 첫 시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조선시대입니다. 자, 볼게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태, 장, 도, 유, 사 다섯 가지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쵸? 됐고 자유형에 해당하는 도형 유형이 확대 실시가 되었고 형의 집행 방법, 형구의 규격, 사용 방법, 절차가 성문법에 자세히 규정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지? 그렇지. 이게 바로 죄형법정주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면 행정과 사법이 엄격히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엄격히 분리가 되지 않았다. 엄격히 분리가 된 때는 언제죠? 갑오개혁 때죠. 갑오개혁 때. 그래서 행정과 사법이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을사또가 우리 성춘향전 보지 그치? 춘향전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고을사또가 행정권과 사법권을 같이 휘두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행정 업무도 보지만 재판도 하잖아요. 재판. 그래서 당시에는 분리가 되지 않았지만 갑오개혁에 와서야 1895년도에 와서야 분리가 되는 거죠. 남형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자 직수함은 밑줄 그시고 이게 경국대전에 규정이 되는데 이 직수함은 제도가 밑에 나와 있는 이런 거예요. 형조, 사헌부, 의군부, 한성부 이런 것이 바로 직수함은이죠. 직수함은. 됐어요? 그래서 이 직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죄인을 잡아서 구금할 수 있는 기관. 이게 바로 직자잖아요. 그렇죠? 직행한다 할 때 그 직자잖아요. 그래서 직접 죄인을 잡아 구금할 수 있는 기관을 직수함이라 하는 것인데 그것들이 바로 형조, 사헌부, 의군부, 한성부 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형조를 볼게요. 형조. 자, 형조는 국가의 사법 업무와 노예를 사무를 총괄했는데요. 그 형조에는 사사를 두었어요. 사사. 네 개의 무슨 사 이 사가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복사 볼게요. 상복사. 이 복자가 다시복자예요. 다시복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심제입니다. 이심제. 삼심제는 사형이 삼심제라 그랬어요. 이 상복사 또는 다른 말로 상이사라고 하는데 이 상복사는 중죄에 대한 복심제도. 복심은 뭐다? 이심제라고. 이심제. 이 다시복자잖아요. 다시 이심재판. 그러니까 고등법원급 역할을 하는 거지. 그쵸? 자, 고율사입니다. 이 율자가 법률할 때 율자잖아요. 그래서 법령의 조사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가 고율사다. 한자를 보면 뜻풀이는 저절로 나와요. 장금사, 이 맡을 장자거든요. 금하는 것을 맡는다 그랬는데 감옥과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뭐다? 장금사인데 이 장금사가 기출된 적이 있어요. 오늘날의 감옥과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구는 뭐가 있는가요? 경찰청. 그쵸? 경찰청은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감옥이라는 게 있잖아. 유치장, 그쵸?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장금사 쓰지 마시고요. 장금사가 감옥과 범죄 수사를 담당하였다. 장애사 할 때 그 예자가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 호적 업무 담당한 것이 장예사. 그쵸? 자, 중요한 거 나오네요. 자, 전옥서 나오네요. 고려시대 때 봤지? 예, 이 전옥서는 역시 죄수의 구금을 담당했다. 오늘날 그래, 교도소 말이야, 교도소.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교정국이죠. 교정국이 바로 이 전옥서죠. 천년 온다니까, 천년. 그 다음에 사헌부, 의금부 이런 것은 국사책에 나오는 것이고요. 자, 지방 갑니다. 지방에는 관찰사를 두었고 수령을 두었죠. 이 관찰사가 오늘날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수령은 시장이나 군수를 말하죠. 그래서 관찰사는 도내 행정 사법 업무를 담당했고 군사까지 맡았네요. 수령은 일반 행정 외에 재판 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유형 이하, 그 다음에 장형 이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림 그려볼까? 자, 맨 밑에 태형이 있죠. 그 다음에 장형이 있고, 그 다음에 도형이 있고,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사형이 있네요. 됐어요? 자, 그런데 수령은 장형 이하래요. 장형. 그럼 장형이 여기가 장형이잖아요. 장형 그 이하를 누가 담당한다? 수령이 담당한다. 수령은 두 개밖에 못해요. 태형하고 장형. 곤장 치는 거, 왜 곤장 치는 거? 곤장 치는 거밖에 못해요. 자, 관찰사는요. 유형 이하래요. 유형이 여기잖아요. 그쵸? 유형 이하 밑에 네 가지네요. 태장, 도유 네 개네요. 네 개. 이 네 개를 관찰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그러면요. 이 사형은요. 상은 임금밖에 못해요. 왕밖에 못해요. 왕밖에 못한다. 그 삼심제다. 삼심제. 그쵸? 자, 태형 갑니다. 태형. 태자 동그라미. 자, 가장 가벼운 형벌로 작은 가시나무 회초리를 들어서 10대에서부터 50대까지 팼어요. 자, 근데 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15세 미만자, 폐질환자는 속전으로 대신했어요. 속전 못 내면 쌀이나 곡식 못 내면 쌀이나 곡식 뭐 금전 이런 것을 내지 못하면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된다. 그치? 70세는 그 오늘날로 치면 90세 이상이죠. 90세 이상, 100세 이상. 그치? 그분들한테 어떻게 곤장 맞으라 그래? 임산부, 그쵸? 애 떨어지는데? 15세 미만자, 폐질환자, 속전을 대신 받았다.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태형은 계속 존속하다가, 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1920년입니다. 20년. 요때 폐지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태형이 남아있는 국가가 있는가? 제가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싱가포르가 있는 것 같던데, 오늘날에도요. 응? 근데 우리나라에는 태형이 완전 폐지가 됩니다. 언제? 1920년도. 23년 아닙니다. 20년입니다. 자, 그 다음 장형 볼게요. 장형은 일단 나무가 좀 무거워요. 무겁다. 그리고 중요한 형벌을 내린 사람에게 이 장형을 치는데 60대에서부터 100대를 쳐요. 맞으면 죽어요. 맞으면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나무가 아니고 물 먹인 나무 있지? 물 먹인 나무. 그 엉덩이 때리기 좋게 그 나무를 만들어서 물을 먹여요. 물을 먹이고 이제 그 바지를 벗겨버리죠. 물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바지를 벗기지 않지만 그 간통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바지를 벗긴다 그래요. 그래서 한 대만 내리쳐도 엉덩이 터져버려요. 그를 50대 이상 맞아봐. 죽어. 죽는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 집행관의 자의가 가장 많이 개입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 장형이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왜 집행관의 자의가 가장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나? 맞으면 죽으니까. 맞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뭐 뇌물 받아먹고, 그치? 뭐 자기랑 뭐 친분이 있으면 사또마음이기 때문에, 그쵸? 친분이 있거나 뭐 아니면 정분이 있거나 그러면 뭐 봐주기도 하고 뭐 뒤로 막 빼돌리기도 하고 제일 폐단이 심한 것이 바로 뭐다? 장형이다. 태형 같은 경우에는
작은 나무를 치고 회초리를 치고 그쵸? 뭐 회초리급보다는 조금 더 두껍겠지만 이것은 그 튼튼한 건장한 성인 남성 같은 경우는 맞으면 돼요. 그냥 맞으면 뭐 엉덩이가 약간 뭐 아픈 건 좀 이상이겠지만 맞으면 돼요. 뭐 꼭 굳이 뭐 돈 같은 건 필요 없거든. 근데 장염 같은 건 맞으면 죽어요. 죽기 때문에 자의가 많이 개입한다. 부조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도형하고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 병과형이 돼요. 병과형. 그러니까 이 도형은 징역살이 하는 거잖아요. 구금형, 유기징역이잖아요. 유형은 유배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형을 치고 곤장 60대에서 100대를 치고 감옥살이 보내거나 유배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유기징역 살거나 무기징역 살거나 뭐 그래도 곤장을 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다? 곤장을 시커 치고 엉덩이가 터진 상태에서 그 머리의 상투를 풀어 헤치고 머리 상투가 풀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풀려지지. 곤장을 50대 100대씩 맞는데 그렇잖아요? 피 범벅이 되어서 그 소 달구지에 타서 그 유배 가는 거 사극에 봤잖아요. 그렇죠? 그 사극에서 보면 소 달구지에 앉아 있는데 앉아 있을 힘이 없어요. 엉덩이 다 터져 버렸는데. 그래서 이 장형은 뭐다? 곤장을 치고 도형을 가거나 곤장을 치고 유배를 간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거의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다섯 가지 그 형벌의 종류 중에서 가장 그 생명이 침해되는 그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오개혁 때 제일 먼저 폐지가 되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오히려 태형보다는 빨라요. 그쵸? 장형이 제일 먼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태형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체형 있죠? 태형과 장형은 다 오늘날에 존재하지 않죠. 자, 도형 볼게요. 도형. 자, 도형은 유기징역입니다. 교도소 들어가서 수감 생활하는 거. 유기징역.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유기입니다. 자유를 박탈한다고 해서 자유형이죠. 자, 유기징역형은 그 관아에 구금해서 뭐 노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되죠. 일을. 그 소금을 굽거나 쇠를 달구는 등의 일을 한다. 그 쇠 달구는 거 TV 사극에서 많이 보죠. 뭐 농기구를 만든다든지 무기 방패를 만들거나 그러잖아요. 그 일을 이 죄수들이 합니다. 오늘날 교도소도 마찬가지죠. 유기징역을 받게 되면 그 공장에 나가서 공장에 출력을 해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 건 똑같은데 옛날에는 더 일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5종인데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단기 1년부터 장기 3년까지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한번 적어보면 단기가 1년이죠. 그 다음에 1년 6개월, 2년 6개월, 그리고 3년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되었다 하는 거예요. 됐어요? 요 최장 3년입니다. 3년. 숫자를 바꾸면 틀려요. 숫자를 바꾸면 틀린다. 그래서 기출된 적이 한 번 있는데 이 3년짜리랑 5종이랑 숫자를 바꿔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 나오나요? 기출 문제 나오나? 기출문제 여기 나오네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여기 나오죠. 도형의 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 3종으로 되었다. 이게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가직 7급에 나온 적이 있었네요. 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도형 대신에 자 수군 변방에 복무시키는 이 충군 제도라는 것이 있다. 충군. 이 충자가 보충할 충자입니다. 보충할 충자. 정군은 아니에요. 정식으로 군대 가는 친구들이 아니라 보충력인데 이 사람들은 죄를 좀 나쁜 죄를 졌어요. 그쵸? 좀 중한 죄를 저질러서 수군에 갔다. 수군이 얼마나 힘들지 알지? 이순신 장군
뭐 배 열세척 나와 있는데 거기 노 젓는 사람들 있지? 그거 다 수군이야, 수군. 수군인데 이 사람들 다 중한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전과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변방이라고 하는 것은 저 북쪽, 함경 북도에 있는 그 추운 지역 있죠? 당시에는 그 오리털 파카가 없어요. 롱패딩이라는 게 없다고요. 얼마나 추워, 그쪽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데. 거기에 그 천조가리 하나 입고 지내잖아요, 그쵸? 먹을 것도 없고, 그쵸? 배도 뜨뜻하지도 않아. 먹을 것도 없어서. 추운 지역에서 옷도 없는, 옷도 뭐 헛껍데기 입는 그런 옷이나 입고, 그쵸? 그래서 이 수군하고 변방에서 군복무가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았대요.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3번 도망가잖아요. 3번 도망가다 잡히면 참형에 다스렸다. 그래서 참수형이죠. 참수형. 참수형에 다스렸다. 라는 거예요. 그쵸? 네, 충군제도가 있었다는 걸 받으셔야 돼요. 충군제도. 일종의 대체형벌제도다. 됐죠? 자, 그 다음 유형을 볼게요. 유형. 유형. 이 흐를 유자네요. 흐를 유자. 유배지, 유배. 다른 말로 유배를 보내는 거. 이게 유형입니다. 이 흐를 유자. 소 달구지 타고 저쪽 남쪽 끝에 심지어는 배 타고도 갑니다. 그렇죠? 배 타고도 첨지방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죠. 자, 이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인데 형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기금고입니다. 무기금고. 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유기금고와 유기징역과 무기금고. 이것을 바꿔서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받으시고요. 설명드렸듯이 장형을 치고 곤장을 치고 유배를 보내는 거죠. 이것은 먼 지방으로 가서 귀양 보내어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돼. 물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왕명에 의해서만, 즉 왕의 명령이 있어야지만 석방될 수가 있었고 왕명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자, 이게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계호와 처우의 책임은 지방수령에게 있다. 지방수령입니다. 형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형조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의금부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지방 수령에게 있다. 그리고 생필품 등은 관에서 공급합니다. 관에서 공급하는 것이지 이 자급자족이 아니에요. 자급자족이 아니다. 너가 뭐 낚싯대를 들고 나가서 물고기 잡아먹고 하는 거, 뭐 채소 길러서 먹는 거, 뭐 벼농사 해서 먹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다. 관급이다. 관급. 됐죠? 자, 그 다음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